이강인은 이 경기에서 한 것도 없는데 왜 경기 최우수 선수인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일부 팬들은 경기 중에 거의 보이지 않았던 이강인이 왜 경기가 끝난 뒤 가장 잘한 선수에게 주는 상에 선정되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공격 스탯으로 보면 배주호, 이재성이 받아야 하는데 이강인이 선정된 이후에는 이라크 감독의 경기 후 충격 발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는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15일 오후 8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4차전에서 3대2로 승리했다. 이 경기에 앞서 한국과 이라크는 나란히 2승 1무 기록으로 조 1, 2위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골득실에서 앞선 한국이 1위, 이라크는 2위였다. 때문에 이날 경기의 결과에 따라 B조 선두 경쟁의 형세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경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었다. 이 경기에서 만약 이긴다면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의 7분응 선을 넘어선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승점 6점이 걸린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은 부동의 에이스인 손흥민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데다가 황희찬과 엄지성마저 발목 부상을 입고 대표팀에서 이탈해 공격진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대표팀은 이승우를 긴급 수혈해 왼쪽 윙어로 대체 발탁했다. 하지만 지난 요르단전에서 후반전에 엄지성 대신에 나온 배준호의 폼이 예사롭지 않아 이승우가 과연 선발 라인업에 들지는 미지수라고 발표했는데 좌측의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배준호가 선발 출격했고 원톱의 오세훈, 우측의 이강인, 중앙의 이재성, 황인범과 박영호가 지키고 좌측 풀백의 이명재, 중앙 센터백의 김민재와 조유민, 우측 풀백의 서울을 배치한 뒤 골키퍼에는 조현우를 선발 라인업에 넣었다. 이 라인업을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지난 요르단전에서 사실 박영호가 숨은 공신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아시안컵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며 첫 번째 실점의 빌미를 제공해 멘탈이 아예 나가버린 박영호가 다시 대표팀의 재승선, 요르단전에서 맹활약하며 한국의 수비형 미드필더 부재의 고민을 상당히 덜어주었다고 말했다. 박영호는 한국에 거의 없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당시 거의 진공 청소기처럼 상대 공격을 무산시켜버려 팬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일부 팬들은 박영호가 한국의 포백 라인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난 아시안컵에서는 이것이 잘 안 되었다고 말하면서 선수의 무능함인 줄 알았는데 클린즈만의 무능함이 있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이라크는 최종 예선에서 단 한 실점도 하지 않는 클린스터를 자랑하며 철벽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배주호와 오세훈이 과연 이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이라크의 원톱 공격수 후세인의 공격을 한국의 포백, 특히 김민재가 후세인을 지워버릴지도 관전 포인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습니다. 승리하고 선수단에 자신감이 생겼다. 무조건 승리를 거두고 결과를 챙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사스 감독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면서 한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팀이고 조에서 가장 강한 팀이다. 우리와 요르단, 오만이 2위 싸움을 펼칠 것이다. 라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교롭게도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즈만을 경질한 후 후보군의 이라크의 카사스 감독을 2순위로 놓고 협상을 벌였던 전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홍명보와 카사스의 단두대 매치에서 홍명보가 진다면 무능함만 보여주는 꼴이 되어 당장 경질하라는 팬들의 압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홍명보 입장에서는 사생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라크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는데요. 이 상황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카사스 감독이 이라크를 맡은 후 딱 2번 패했는데 하나는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게 진 것과 친선전에서 한국에게 진 것 말고는 패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무시무시한 상승세라고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라크는 아주 잘 짜여진 팀 압박 체계로 한국을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며 공을 전진시키고 특히 중앙에서 공을 잡아 최전방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이강인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장면은 아주 인상 깊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국은 전반전에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쇄도하는 서우에게 롱패스를 연결해 중앙으로 컷백을 올려 딱 한 번의 빅찬스를 살리며 오세훈이 골을 넣어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전반전을 1대 0으로 앞서 나간 한국은 후반에 교체 멤버 없이 그대로 나왔지만 이라크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이라크 축구의 신성인 20세의 자심을 투입해 반전을 노렸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자심은 오른쪽을 돌파한 뒤 한국 수비진을 뒤흔들었고 오른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한국 수비가 이라크의 원톱인 후세인을 놓치며 1대1 동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1대1이 되자 이라크는 수비 라인을 끌어내려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려고 했고 전반전처럼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답답하게 흘러가자 홍명보 감독은 오세훈과 배준호를 빼고 최전방에 오영규 그리고 왼쪽에 발이 빠른 문선민을 투입해 상대 수비를 휘저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문선민은 후반 74분경 왼쪽을 돌파해 들어가다 컷백을 올렸고 이것이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되어 침투하는 이재성에게 우연히 흘러갔습니다. 이를 이재성이 방향을 틀어 골문 쪽으로 컷백을 올렸고 교체로 들어간 오영규가 논스톱 왼발 슛을 하며 2대1로 앞서갑니다. 되자 급격하게 흔들리며 수비진이 제대로 전열을 갖추지 못했고 이 틈을 타 왼쪽에서 이명재가 올린 크로스를 이재성이 쇄도하면서 헤딩으로 골을 만들어 한국은 순식간에 3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라크는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결국 경기는 한국의 3대2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라크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디강인을 막기 위해 레프트백을 2명 배치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공격 숫자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았다 고 말하면서 한국의 뛰어난 선수들에게 기회를 내줬고 결국 선수들의 퀄리티 면에서 한국을 이길 수 없었다 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디강인의 이날 경기 스탯을 보면 뭐 하나 한 게 없는데도 선정된다는 이유가 있다 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빠지자 모든 견제가 이강인에게 몰렸고 이강인은 이 사실을 알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플레이하면서 상대 수비를 유인했다. 자신을 막으러 상대 수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뒤 후방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롱패스를 시도해 이라크를 괴롭혔다 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재성이 경기에서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강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팬들이 절대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뒤에 무슨 정치가 있다고 의심할 것 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